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뉴스킨 백만장자 원종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자님께서 벌써 이미 제 마이스토리 반 이상을 하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할 얘기가 없어진 것 같은데 모시기 힘든 게 아니고요. 저를 잘 모르셔서 안 불러주셔가지고 저를 오늘 PR하러 온 자리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잘 모르셨다 하시니까 저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이야기하고요. 사실은 저보다 제가 한 뉴스킨 사업이 더 궁금하시잖아요. 예, 솔직하시네요. 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더 궁금해진 그 뉴스킨을 좀 소개해보고자 하고요. 저는 뉴스킨을 11년 차 하고 있는 아주 젊은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의장에 들어와서 사실은 가장 제 개인적으로 랠리 강의도 아니고 뭐 그룹에 있는 강의도 아니고 가장 많이 떨리는 강의가 모닝스쿨 강의거든요. 왜 모닝스쿨일까를 생각해보니까 모닝스쿨은 결단하신 분만 올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에 성장할 리더분들이 어디에서 나올 거다라고 저는 확신하냐면 모닝스쿨이에요. 왜냐하면 모닝스쿨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보고 대가집을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제 얘기를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뉴스킨, 저 사람이 성공한 뉴스킨, 저 사람이 했던 뉴스킨으로 보지 마시고 이게 여러분 사업에 어떠한 터닝 포인트가 될지 사실은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과 사실 여러분들을 놓고 많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리이고요. 그래서 쉬운 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출발하고 싶습니다. 본사에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별로 한 게 없는데 그냥 한 일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아해서 그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꾸준히 해왔더니 얻게 된 결과는 사실은 백만장자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연소 백만장자 타이틀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받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저 사람 빨리 성공했구나 하는 개념이 아니라 제대로 보는 게 진짜 중요하고 빨리 보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저는 소개하신 것처럼 20대 뉴스킨을 만났고 20대 어떤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이 사업에서 제공하는 주어지는 것들을 제대로 해보고자 한 그 선택 하나를 잘 했던 사람이고요.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이 그와 같은 선택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완벽했냐. 오늘 제 스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도 저렇게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구나 하는 여러분의 위안이 되고 여러분의 사업과 한번 재조명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모닝스쿨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인 자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저의 뉴스킨의 이야기들을 좀 출발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네. 진짜 성공하고 싶으세요? 네. 성공하려고 이 자리에 오셨나요? 네. 그럼 잘 오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나요? 기회가 왔을 때 그게 기회인지 인식하나요? 만약에 그걸 빨리 인식한다면 공부 정말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에 다른 건 몰라도 앞자리에 앉아서 선생님하고 아이 컨택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건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적어도 뉴스킨이 기회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회를 보는 눈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보는 눈이 있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다 그 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으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없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대요. 왜냐하면 뉴스킨은 정말 상식적인 일이거든요. 비상식적인 걸 요구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삶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결국엔 기회도 많이 무수하게 지나가는데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건 내 기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오셔가지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내가 원하는 진짜 원하는 삶. 아마 이걸 통해서 그걸 살 수 있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제가 왜 많은 일들을 아까 사회자분이 우여곡절에 무슨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 뭐라 산전수전? 왜 어떻게
어떻게 20대 젊은 여자가 지금 보면 되게 멀쩡하잖아요. 20대 젊은 여자가 산전수전을 다 겪을까? 산전수전이라는 얘기는 그냥 쓰는 얘기가 아닌 전 진짜 산전수전을 다 겪었거든요. 왜 그렇게 겪었을까를 그 산전수전도 제가 선택한 거예요. 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뭘 하면 해보면 이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안 들면 바꾸는 거죠. 변화하는 거죠. 그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이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이 그냥 멍하게 다른 사람 때문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이 기회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한테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내가 무엇을 먹든, 내가 무엇을 입든,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누구와 있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 저에게 과거에는 루킨 사업을 만나기 전 그 과거에는 제가 뭔가를 선택할 수 없었어요. 선택이 되어지는 삶을 살았어야만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필요한지, 그리고 시간과 돈의 그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그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가지는지, 똑같은 형태에서도 똑같은 형태의 삶을 살아도 만약에 거기에 주어지는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없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 똑같은 장소에 가도요. 튼튼한 몸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앉아있는, 아프면서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엄청난 경치들도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아름답다라고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 저는요. 뉴스킨이 단순히 그냥 뉴스킨이구나라고 본 게 아니라 기회를 받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뉴스킨 사업이 성공해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뉴스킨 사업을 12년 하면서 저보다 더 열정적이게 이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그만두는 사람들도 봤고요. 아마 이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저 지금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럼 그 많은 제가 알고 지냈던 그들은 어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하세요. 뉴스킨 사업 자체가 성공을 시켜주는 건 아니지만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으신다면 이건 진짜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이건 진짜 성공을 거저 안겨주는 내가 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 아시게 되실 거예요. 세상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똑같았는데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 것과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살고 있는 것과는 달라졌어요. 전 사업 설명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세상의 어떠한 그 성공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돈과 시간을 벌어들이는 일과 뉴스킨 사업은 다른 사업이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제가 자신감이 있었냐? 그건 미지수예요. 해본 적이 없는 일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기에서 마찬가지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는 법이 달라졌다가 아니라 생각하는 법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뉴스킨 사업하면요. 저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이 저렇게 되고 저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고 하는 것들을 보는데 그건 여러분의 사는 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마 많은 부분에서 그걸 실제로 해낸 경험을 통해서 생각하는 법을 다르게 가졌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처음에는요. 그런 일이라고 하고 출발할 수 있어요. 저 처음에 뉴스킨 시작할 때 어디에 꽂혔냐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만 꽂혔어요. 왜냐면 저는 여기에 왔더니 형제라인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왔더니 스폰서 사장님이고 저는 뉴스킨 제품을 1년 반 정도 썼던 소비자거든요. 여드름으로 너무 고생하고 여드름 피부가 너무 심해서 전체 전국에 있는 제품들을 그냥 화장품이라고 만들어지는 제품들을 그냥 사용하면서 나한테 좋은 제품은 없네 라고 생각했던 수준에서 뉴스킨 제품을 만났을 때 사람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그냥 열린 시각을 가지긴 쉽지 않아요. 저도 20대고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어딘가 사라졌다 돌아오는 아이들을 봤고 근데 사실을 볼 거예요? 아니면은 사실이 아닌 그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보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저는 바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지 않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면서 그것도 모르면서 거기에 그냥 휩쓸려 다닌다는 걸 알게 됐는데 저는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던 걸 제가 직접 알아보는 거, 제가 직접 보려고 노력하는 거. 근데 저는 뭘 믿었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해가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가 이해가 됐냐면 나 같은 피부를 고쳐줄 수 있을 제품이라면 나 같은 사람만 있진 않겠다. 나같이 누스킨 제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내 얼굴을 고쳐내는 게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내가 사람들한테 이 제품 좋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겠다. 이게 상식아. 좋은 걸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상식이에요. 좋지 않은 걸 좋다라고 얘기해서 돈 버는 게 문제인 거지. 그치만 저는 이걸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20대가 얼마나 엄청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어요. 근데 나처럼 이렇게 피부 좋아지고 지속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면 일정한 금액이지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일이 있을 수는 있겠다. 그래서 저는 누스킨이 궁금한 게 아니었고요. 누스킨을 알려준 그분 있잖아요. 그분은 저를 1년 반 동안 이 제품을 쓰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도 만나게 됐던 게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제 여드름이 너무 심해가지고 여드름 고친 친구한테 뭐 써서 이렇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누스킨 써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도 그거 한번 써보고 싶은데 어떻게 쓸 수 있어라고 얘기했더니 자기 전화하면 갖다 준대. 전화하면 택배로 온대요. 아니 무슨 그런 제품을 내 피부에 테스트 받지도 않고 여드름 피부인데 택배 주문해서 받는 그런 화장품을 써. 매장이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몰라. 선릉 어디 있다고 하던데 나는 가본 적이 없어서 이게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내 화장품을 전화 주문해서 쓴다라는 게 샘플도 없고. 그래서 제가요. 난 여드름이 심하니까 나한테 맞는 화장품이 뭔지를 선택해야 되니까 내가 한번 가서 직접 발라볼게 해서 찾아온 게 선릉에 있었던 뉴스킨 센터였거든요. 지금은 거기가 이제 동문사 앞으로 옮겼지만 2층에 있는 수협 건물 2층에 저희 센터가 있었거든요. 워크인 센터가. 그 워크인 센터 방문했는데 보니까 케이스가 다 똑같은 거예요. 제품이. 지금 이넨서가 이게 튜브형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스크럽도 튜브형으로 나오고 되게 많이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제가 처음에 누스킨을 사러 왔을 때는 모이처 로션부터 이넨서부터 스크럽부터 모든 제품이요. 그냥 동그란 우리 모이처 리스토어 통에만 다 이제 전시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스킨이고 뭐가 로션인지를 보고 왔으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딱 누스킨 센터 들어갔을 때 이게 은행이야. 화장품 가게. 무슨 띵동 이러는 뭐 이렇게 뚫어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사고 이게 너무 이렇게 도대체 어떻게 사야 되는지 모르겠고. 근데 그때 앉아있던 어떤 남자분이 오시더니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데모는 받아보셨어요? 근데 데모니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데모? 그게 뭐예요? 저 좀 해주세요. 요즘 좀 받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분이 제 일대 스폰서는 되신 거예요. 회원가입을 본사 워크인 센터에서 놀아도 어디서 놀아야 된다? 워크인 센터 해서 만나게 돼서 1년 반 동안 뉴스킨 CEO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스폰서가 된다라고 하는 게 그냥 그런 것들, 그런 문화들, 이런 뉴스킨 씨잖아요. 뉴스킨 씨 이넨스 하나만 갖다 주세요. 다 갖다 주잖아요. 뉴스킨 씨는. 뉴스킨 씨 선크림, 뉴스킨 씨 뭐 하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갖다 주셨던 분이 어느 날 스폰서 사장님이 돼야 된다라는 그 자체,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저희한테는. 근데 그러면서 사업설명 들으면서 뭐가 들어왔냐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사업. 건물주가 가지는 건물주의, 저희 엄마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저희 엄마가 그냥 입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던 얘기가 아 저런 건물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아 내가 저때 아파트를 하나 샀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때부터 권리 수입이 뭔지, 자산이 뭔지는 조금의 어떠한 형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얼마 정도면, 여러분 한번 상상 안 해보셨어요? 얼마 정도면 나 살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매달 그 시간만큼 얼마 정도만 들어오면 나는 그냥 행복할까 그냥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보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나이에 500만 원이었거든요. 500만 원. 그냥 지속적으로 그냥 500만 원씩만 나오면, 그래서 제가 스폰서 사장님들한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뭐 이러면서도 500만 원만 채워줘봐라.
먹고 튄다. 이 그룹이 알아서 퍼지겠지. 먹고 튄다. 저 그랬으면요. 벌써 한 6, 7년 전에 그만뒀어야 돼요. 근데 이게 뭐예요? 생각이 바뀐다라는 거. 이 사업이 어떤 건지를, 이 사업을 이해하고 출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해가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은 뭐예요? 여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사람마다 틀려요. 그게 1,000만 원의 안정적인 소득일 수도 있고요. 2,000만 원 정도는 들어와야지 하는 어떤 사장님들은 1억은 돼야 내가 적어도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매달 1억은 들어와야지 하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매달 100만 원씩은 들어와야 괜찮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 건, 제가 내성 뉴스킨 사업으로 100만 원씩 안정적인 소득을 버는 것과 1,000만 원씩 안정적인 소득을 버는 것과 1억 원의 안정적인 소득을 버는 일이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너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전 단 한 번도, 저 자녀 출산한 이후 2달 쉬고 단 한 번도 뉴스킨 사업을 쉬어본 적이 없고요. 뉴스킨 사업 하다가 쉬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처음에는요, 여러분 수준만큼, 여러분이 이해한 만큼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출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죄의식 가질 필요도 없고요. 거기에 대한 부담 가질 필요 없고요. 거기에 대한 나는 왜 요 정도밖에 못 볼까? 나는 왜 요 정도 그릇일까? 남과 비교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는 뉴스킨을 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성공을 하냐 하는 것이다. 저 뉴스킨 하면서 결정한 게 있어요. 제가 뉴스킨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이건 성공은 따라오는 거구나.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여러분 새벽부터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으셔야 되냐면, 내가 이 새벽에 이렇게까지 하고 여기 나와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뉴스킨으로 성공 못하면 그 성공 거짓말이지. 여러분 그냥 나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새벽에 이걸 박차고 나오신 여러분은, 여러분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하는데 그 성공 못하면 이 사업은 거짓말이지. 저 그런 마음으로 뉴스킨 사업을 했어요. 어떤 성공을 하는 것이냐.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이해했을 때 이제 내가 이 일은 단순히 돈 버는 일이 아니라 성공하는 일이구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내는 일이구나. 뭐가 성공이지? 그러니까 예전에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뉴스킨은 되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이거 벌어야 되는데, 근데 성공하는 일로 본 뉴스킨은 너무 쉬운 일인 거예요. 성공이 뭐냐? 성공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뭐가 성공이지? 성공했을 때 어떻지? 그럼 이걸 20대에 성공했을 때와 30대에 성공했을 때와 그 성공의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를 그려보니까 이 사업 너무 재밌고, 과연 나한테 세상에 어떤 일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기회를 줄까?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해줄까? 저희 엄마도요, 공부 열심히 해 이런 얘기는 했어도 성공할 수 있어 이 얘기는 해준 적이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고 얘기하면 왜요? 이렇게 물어보면 공부 열심히 해야 좋은 회사 들어가지. 좋은 회사 들어가면요, 좋은 회사 들어가면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까지, 이게 여자로서 살 수 있는 삶이. 그리고 입에 붙어 다녔던 얘기가 뭐냐면 엄마처럼 살지 마라, 엄마처럼 살지 마라. 계속해서 그런 부정을 30년 가까이를. 근데 제가 결단한 게 뭐냐면, 자녀한테 얘기할 때 다른 건 다 몰라도 나처럼 살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말아요. 그럼 엄마 인생이 엉터리인 거잖아요. 그럼 내 인생은 망쳤는데 너는 인생 잘 살아라, 이건 거짓말인 거잖아요. 이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미 벌써 자녀를 갖지 않고 놓지 않았어도요, 뭘 가르쳐야 되는지를 뉴스킨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은 내 인생의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내가 10대, 20대 내 인생을 선택할 수는 없었지만 10대는 어쩔 수 없어요. 부모가 만든 인생을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가지고 있는 인생을 이어받아서 사는? 근데 20, 30대부터는요, 그걸 바꿔낼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뉴스킨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도전. 삶은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도전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까? 잘까? 원종수 사장이 오신다는데 잘 모르시는 분인데, 여자인데 30대 백만장자라고 하는데 뭘 해서 됐을까?
가서 들어보자. 여러분 여기 남의 얘기 들으러 오시면 안 되고요. 저는 제가 얘기하지만 제가 듣는 거거든요. 제가 강의하지만 제 강의를 듣는 거면 확실히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맞다 저래서 왔다. 내 저 사람하고 생각이 똑같네. 저분하고 나도 생각이 같다. 라고 확인받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도전은 해본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해보지 않은 걸 하는 게 도전이지. 우리 집 뒷동산 맨날 올라갈 수 있는 뒷산 올라가는 걸 도전! 이러면서 올라가지 않아요. 도전은 내가 저 산 한번 정복해볼까? 라고 생각을 품었어요. 저 산으로 올라가려면은 이 구두 갖고는 안 되겠네? 라고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등산화의 기본적인 체력을 갖춰야 되겠네? 그럼 밑에서 뭘 해야 되냐면 운동해야 된다는 걸 그 산 오르기 위해서. 그리고 올라가 보면서 내가 요 정도 운동을 해갖고는 요 반밖에 안 올라오니까 내가 더 여기에서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오르면서 찾는 거예요. 그럼 오르면 힘들죠. 부딪히니까. 장애에 부딪혀버리니까. 사람들은 되게 쉽게 넘어가는 것들을 마치 도전해서 엄청난 걸 이룬 것처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도전하는 도전의 시간이실 거예요. 각오하세요. 되게 짜릿해요. 이건 수입이 벌어지고 벌어지지 않는 차이가 아니라 강의를 들을 때도 도전하시는 분들은 나 왜 저거를 이제 알아들었을까? 이거 이제 열심히 내가 이거 제대로 배워가지고 다시는 이거 까먹지 않게 해야지 했는데 다음에 또 또 몰라요. 또 까먹었어요. 그럼 저번에 들었는데 이번에 진짜 제대로 이거 해야지 하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진짜 도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여러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셔야 돼요. 원정수 사장이 딴 건 몰라도 사장님 성공할 것 같아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닝스쿨 나가요? 모닝스쿨 나오는 이유도 주변 사람들한테 성공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듣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것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건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이건 내 열정만 가지고 이건 내 성실함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들었던 내용들을 전해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나도 모닝스쿨 나가야 되겠네. 나도 모닝스쿨 해야 되겠네. 이게 전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정이. 두렵죠. 너무 두렵죠. 일평생을 성공이라는 단어를 갖고 살아본 적이 없는데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저는 저희 부모님이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너는 이 얘기를요 30년 가까이를 들었어요. 근데 자존감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엄마가 이렇게 밥상을 이렇게 차려가지고 들어오면은 일어나서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안 먹었어요. 저는 그것도 먹기가 싫은 거예요. 왜? 밥보다 누워있는 게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친정엄마한테 따라다녔던 수식어가 아마 집에 그런 딸들 많으신데 또 너무 비전 품지 마세요. 그 딸들한테. 계기가 와야 돼요. 막 이런 얘기 해주니까 따님 만나러 가시더라고요. 누워 이렇게 있으면 근데 그거였어요. 어머니가 했던 얘기는 정말 게을러 터졌다 너는. 너 나가가지고 뭐라도 하겠냐 이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그렇게 누워있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이요. 욕구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니 밥 먹는데 열정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열정 뻗치는 거 내가 한번 만나만 봐라. 아주 내가 제대로 보여줄 거다. 이런 마음에 이런 생각 갖고 계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 성공의 요소예요. 남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먼저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나와 있으면 여러분 못하는 결과가 만들어지실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냐면 그래? 내가 그래 보여? 내가 별로야? 성공하는 모습 보여줄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줄게. 이 선택 먼저 첫 번째. 제가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많은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되겠어. 야 종사 정신 차려. 가족들까지도. 너 그거 하면 시집 못 간다. 뭐 하면서. 근데요. 그분들이 얘기했던 건 다단계 피라미드. 남 어떻게 해가지고 나쁜 악영향을 끼치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 제가 들은 루틴은요. 좋은 제품을 좋게 전달하면 소비자한테도 좋은 거고요. 좋은 일을 성공할 수 있는 일을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전달하면 그 사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감사받을 일이지 이건 욕먹을 일이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정확하게 이해해. 정확하게 나와서 들어봐. 들으면 그러니까 미쳤구나. 이런 얘기들을 하죠. 다 아마 나가시면 미쳤다라는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안 통한다. 안 통한다. 아무리 얘기해도 원종수는 미쳤다. 아무리 얘기해도 원종수는 미쳤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미쳤다라는 얘기 들으면 그거 정상이에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걸 내가 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냐면 저 자녀 한 명이 있는데 제 자녀가 전 세계에서 제일 예뻐요? 안 예뻐요. 저희 딸 안 예쁘거든요. 내 눈에 예쁜 거잖아요. 우리 앞집에 한나가 더 이뻐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 한나가 예쁘다고 한나 업고 다니고 그러진 않잖아요. 제 딸인 거지. 여러분은 누스킨 사업을 선택한 순간 여러분 누스킨의 자식과 또 같은 건데 여러분 그 자식을 누가 욕한다고 여러분은 다음에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뭐가 상식적인지부터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저도 지나가다 보면 아이고 저 얘기 보고 어떤 어르신들이 아이고 저 여자였구만 남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할아버지한테 뭐라고요? 할아버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애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 애가 이런 시각을 우리 애에게 이런 시각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그 할아버지 오시면 가라가 핑콕자 네가 여자아이라는 걸 증명하자. 핀이라도 꼽아주지. 대부분은요. 그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누스킨 사업은 철저하게 그럼 저 다단계로 보는 저 사람을 네트워크 마케팅하는 좋은 이미지를 보게끔 하려면 나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 그래서 원종순은 다른 것 같아. 원종순이라는 사람은 다른 것 같아. 원종순이 하는 누스킨 만나봤어? 원종순이 하는 누스킨 소개해줄까? 라고 얘기하는 그거 제가 10년 동안 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주변 사람이 다단계 하는 사람 지겨워. 맨날 자기 거 좋대. 그건 기본인데 좋은 것도요. 야 이건 다 틀렸어. 이게 이쁘지. 이렇게 하면은 되게 반맛이잖아요. 어머 뭐야 이것도 좀 봐줘.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르다라니까.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떻게 어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인식하는지 주변에 덕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좋은 사람들의 좋은 인식들을 바꿔가는 일. 근데 이건 제가 누스킨에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들의 스폰서 사장님을 통해서 저도 배운 거예요. 두렵잖아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만 그냥 아세요. 내가 누스킨 하기 전에는 얘한테 전화하는 게 별로 떨리지도 않았어. 얘 전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었어 나는. 근데 왜 누스킨만 하면 내가 떨릴까? 얘 별것도 아닌데.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끊고 나서 기분 되게 나쁘. 나 누스킨만 아니었으면 나 전화 안 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굉장히 작은 어떠한 그 시야로 살았구나. 사실은 자기를 볼 수 있는 척도예요. 사람들과의 대화나 관계, 이런 어떠한 전화할 수 있는 대상,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사람과의 인간관계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는지를 알게끔 하는 척도지. 그들한테 다 연락하고 그들 귀찮게 이게 아니라 앞으로 이걸 넓혀가야 되겠다. 앞으로 이걸 좋은 관계로 만들어야 되겠다. 예전에 이 사람은 한 5 정도의 위치에 있는 관계였다면 누스킨을 통해서 이걸 10 이상으로 올려보자 라고 하는 그런 목표.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진짜 해야 할 이유 있으세요? 네. 진짜 해야 할 이유 있으세요? 네. 정말 해보고 싶으세요? 네. 왜? 여러분 여기 왜 앉아 있는지, 여러분 누스킨 사업 왜 하는지,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거 먹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와요. 진짜. 제가 지금 옷 사고 뭐 타고 다니고 밥 먹고 이러는 거 고민하고 다닐 것 같으세요? 더 큰 거에 같이 고민할 수도 있죠. 티알라인티 하니까. 제가 83 출산하고 83에서 지금 26kg 뺀 거거든요. 티알라인. 그래서 저 아마 못 알아보는 걸 수도 있어요. 변해가지고 많이 바뀌어서. 여러분의 와이. 계속 물어보세요. 내가 이걸 해야 할 이유가 있냐? 내가 여기 들어갈 이유가 있냐? 내가 여기 찾아갈 이유가 있냐?
내가 성공할 이유가 있나? 나 성공하면 어떤 모습이고 성공하면 뭐 할 건지. 무엇을?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성공해야 되지? 근데 저도 예전에 앞에 나와서 아까 그 두 분 전주에서 오신 분이랑 이렇게 인사하고 하실 때 옛날 생각나서 너무 웃겼던 게 제가 아프리카 얘기하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아프리카 막 얘기하면서 거짓말이지. 거짓말. 거짓말하면서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감정적인 사람이어서 아프리카를 돕고 싶고 바이타민을 어떻게 해서 바이타민을 아프리카에 보내고 싶고 근데 내려오면서 거짓말 너나 먹고 살아라. 저도 못 먹고 사는데 내가 바이타민 받을 판인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저 누스킨 사업 시작할 때 20만 원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전 정현모 사장님한테 1대1 후원을 받았는데 정현모 사장님이 스폰서 사장님은 아니세요. 제가 비즈니스 후원을 받은 스폰서 사장님이세요. 1대 후원을 받았는데 정현모 사장님한테 계속해서 물어봤던 게 사장님 저 진짜 통장에 20만 원밖에 없는데요. 누스킨 사업 진짜 할 수 있어요? 이거 계속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저 진짜 20만 원, 저 진짜 통장에 20만 원 집에서도 반대하고요. 집에서도 인정 안 해주고 저 20만 원 있는데 진짜 누스킨 성공할 수 있어요? 2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 20만 원으로 108도라는 제품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인맥 만들고 확대하고 여러분 설마 여기에 19만 9천 원 있으신 분 아니시죠? 그거 장담 못하겠어요. 19만 9천 원 가지고 계신 분 성공할 수 있다라는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업은 뭔가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있었고 저한테 하나 물어봤어요. 열정 있냐? 이 사업 가르쳐주는 대로 할 열정 있냐? 열정은 누구만큼도 제가 이건 돈 주고 저는 돈 드는 게 더 무서웠지 여기 앞에 앉아있고 앞에서 고개 흔들고 이러는 게 쉬웠지 새벽 4시에 새벽 3시에 나오는 게 쉬웠지 돈 내라 이러는 건 정말 어려웠거든요. 저한테는 20대니까 근데 그 외에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백만장가 된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열정 가지고 여기 왔냐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다 된다는데 만약에 누스킨 사업을 처음에는 그런 일인지 알아도 성공하는 일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을까? 어떻게 보면 막연하고 정말 깝깝하죠. 성공해본 적이 없는데. 성공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공해본 적 없는 그들은 성공 못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해요. 제 친구 중에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얘한테 보여주면 얘는 진짜 같이 사업할 것 같아. 이런 사람 한 명은 있거든요. 한 명 없이 시작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제 데모를 딱 보여줬는데 그 친구가 종순아 이거 보여주려고 나 불렀어? 이렇게 이거 보여주려고 계속 귀에 거슬리는 이거 보여주려고는 되게 맞춘 거잖아요. 나 엄청난 거 보여준 건데 나 너한테 보여주면 되게 좋아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야 요즘 이런 거 쓰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하면서 그때 그 친구가 저희 친구들 중에 유일하게 자기 차를 몰고 다녔던 친구가 차를 타고 휙 가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누스킨 사업하다 눈물 안 나세요? 나죠. 눈물이 근데 진짜 그런 거 있죠. 속으로 별거 아닌 게 진짜 나한테 막 이럴 때 차라리 별거가 그러면 막 안 올게 이러면서 가는데 정말 별거 아닌데 지나가나 한데 그러면은 진짜 웃겨 막 이러면서 되게 불쾌하고 막 근데 거기에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고 진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친구가 분명히 했어요. 야 이런 거 가지고 성공 못해. 이런 거 가지고 안 돼. 야 너 미쳤구나 이러면서 가는데 그 차가 뻥뻥 막 이렇게 보이면서 별 차도 아닌데 보이면서 나중에 BMW 사서 받아버릴 거야. 정면에서 받아버릴 거야. 아직도 그 차 타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 너 성공할 줄 알았다? 홍순아가 있지마 막 이래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남의 인생에 함부로 얘기하는 거야. 나 너무 진지한데 나 진짜 내 인생을 걸고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가볍게 너
너 그 얘기 안 했어. 너 10년 전에 너 나한테 하지 말라고 너 그거 하면 큰일 난다 그러고 너 나한테 성공 못 할 거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나 아닌 거 아니야? 나 아니잖아. 나 아니야. 난 처음부터 응원했는데. 근데 왜 선크림만 안 쓰냐? 진짜 막연할 수 있지만 내가 뭘 믿고 앉아 있느냐. 형태 그림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시스템이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시스템에 앉아 있잖아요. 시스템에서는 그 그림, 그 형태, 그 경험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빠를 수밖에 없어요. 직접 보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저렇게 안 되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저 사람이 한 결과가 거짓말이야는 못하는 거거든요. 왜? 내 결과니까. 이건 실제로 일어나 있는 여러분 눈으로 본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뭘 보셨냐? 여러분은 컨벤션에서 뭘 보셨냐? 성공을 내가 아는 거다. 왜 성공하고 싶은가? 성공은 행복이다. 제가 성공 안 한다라는 생각하니까요.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기 위한 게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성공을 정의 내릴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성공이 성장하는 거였구나. 한 번에 이렇게 돼서 많은 분들 보면 저는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겉으로는 잘해야지 하면서 의기소침하고 두려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 형제 라인 보면 성격도 쾌활하고 막 뭐 발표할 때도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막 뭐 얘기하니까 어머 5,000포인트 했나봐 5,000포인트 했나봐 잘하나봐 초대했나봐 이렇게 안 그러세요? 초대했나봐 초대했나봐 나한테 주목된 게 아니라 형제랑 보면서 나는 너무 못하는데 근데 그거 아세요? 생각보다 아니야 생각보다 알고 보면 내가 루비 먼저 돼 저분이 먼저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먼저 돼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과소평가하세요. 옆에 보지 마세요. 제가 만약에 옆에 보고 사업했다면 아마 저라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을 사람도 있을 거고요. 제가 또 누군가 때문에 힘들었을 이 일은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성장한다. 분명히 그랬던 요 쪼그라든 마음이 점점 내가 이럴 게 아니라 내 형제랑 내 파트너 생길 때 저분들이 도울 수 있는 거니까 나도 이렇게 해서 도와야 되겠다 하면서 점점 내 생각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했던 사람 아닌데 예전에는 형제랑 초대하면 앉아가지고 안 비켜줘야지. 가뜩이나 초대했는데 미운데 나 너무 별론가? 아닌데? 이렇게 앉아있으면 나중에는 여기 앉으세요 이러다 보니까 저녁에 사장님 진짜 너무 킹왕짱 너무 착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오면 나 안 착하나 그냥 비춰줬을 뿐인데 이런 문자 받고 이러면 좋아지는구나 나라는 사람이 계속 좋아지는구나 이 얘기는요 여러분 별로라고 탓하지 마세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사람은 원래 그런데 여기 안에 문화나 이런 걸 통해서 점점 좋은 사람으로 변화하는데 그것만 선택하세요. 나는 오늘보다 내일 더 좋아질 거다. 난 오늘보다 내일 더 좋아질 거다. 보통 강의할 때 그냥 저는 이랬죠 이것만 얘기하면 원래 착했던 사람이니까 저런 사람만 성공해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되게 못됐고 되게 형제 라인 머리 세고 이런 형제 라인이었어요. 형제 라인 초대하면 말도 안 해.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예 안녕하세요 이러다가 이게 할 건가 봐. 저분 할 건가 봐. 할 건가 봐. 사업한다 저 박수 친다 막 이러다가 이분 없어져 어느 날 안 보여. 그때 가가지고 물어봐. 사장님 그분 어디 갔어요? 내가 커피 사줄게. 힘내. 없어지니까 그때 가서 커피 사줘. 별로예요 우리 다. 근데 그때 다 있어. 내가 알아. 사주고 양보했다 그래도 마음이 허락을 안 해. 근데 그때는 성장을 못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성장 못한다라는 걸 아니까 제가 저희 그룹 역사상 2년 8개월 라피즈에서 루비가 안 됐던 제가 3명 라피즈 5,000집을 하는 사람인데 루비를 못 갔거든요. 2년 8개월 동안. 성장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한 달 다이아몬드
루비 다이아몬드 막 올라가면서 어떤 급성장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가장 많이 양보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내 삶을 어떤 형태로 만들고 싶은지, 저는 진짜 행복한 팀, 진짜 에너지 넘치는 팀, 저랑 같이 하면 우리 파트너들도 행복하고 스폰서도 행복하고 형제라인도 행복한 그런 팀 한번 만들어보자. 딱 정했어요. 이미 벌써 그림을. 그런 팀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누스킨을 생각해보니까 이건 재정적으로도 끝나고 이거는 제가 가정 왜 얘기하냐면 어떤 일도요. 자기가 경험한 걸 통해서 자기 가족들한테 전달해서 그 같이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일은 뉴스킨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오빠가 7년을 반대하고 너 진짜 너 가만 안 둔다 막 이랬던 저희 친오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저희 오빠 도망다니면서 만나주지도 마라. 친척들한테 다 얘기해가지고 써주면 쟤 안 그만둘 거니까 써주면 가만히 안 있는다. 정말 이러면서 정말 근처에서 못 오게. 근데 어느 날 7년 만에 찾아와가지고 뉴스킨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반대하던 오빠가 7년 만에 찾아와서 뉴스킨 사업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됐어! 과연 그럴까?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네? 하지 말라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못한다고. 뉴스킨 사업 못한다고. 무슨 일이길래 7년이 지나 지금 뉴스킨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 마치 자기가 뉴스킨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마치 자기가 뉴스킨을 하면 도움이 될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랬으면 7년 전에 도와줬어야지. 지금 필요가 없는데 지금 오빠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고 오빠 없어야 성공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오빠 없어도 나 충분히 그땐 다이아몬드 때였으니까 블루 다이아몬드 백마장자 갈 수 있다. 그리고 더 안 되는 건 내가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 오빠 못한다. 일평생을 쟤는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믿었던 여동생, 쟤는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여동생한테 배움이라는 걸 선택해서 배워야 되는데 당신 나한테 배울 수 있겠냐? 그때 당신 나한테 배울 수 있겠어? 엄청 통쾌하게 완전 우리 엄마 앞에서 정양식 먹다가 엄마도 들으라는 듯이에요. 그래서 당신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보냈어요. 근데 저희 오빠가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11시 한 반쯤에 전화가 왔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더니 배울게. 생각해봤겠지. 이렇게. 근데 지금 사업한 지금까지 한 번도 말 내려본 적이 없어요. 원종순 사장님. 단 한 번도. 그리고 제일 어렵대요. 세상에서 제일 어렵대요, 제가. 끝난 거 아니에요? 오늘 데려왔다. 안 쳐는 거, 여기 안 쳐는 거. 강의 듣고 있어요, 모닝스쿨. 그런 일이에요.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희 엄마 쓰러지셨거든요. 저 누스킨 사업할 때 약간 고아나사 와가지고 있어 내 눈앞에서 막 엄마가 그래서 그때 하면 안 되나 생각할 정도로 왜냐면 엄마를 이 지경까지 만들면 나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연기였던 것 같아요. 어느 선까지는 연기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엄마가 엄청나게 만들어서 엄마가 갑자기 그냥 네 동생이라고 생각하라고 우리 오빠한테 어떻게 동생이야 도와주라고 네 오빠를 도와주라고 동생이라고 생각하라고 이 얘기하는데 진짜 기억 못한다.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돕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 관계. 이 사업은요 관계 비즈니스여서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이 이 사업 성공해도 할 수는 있어요. 뉴스킨 구조상. 하지만 안 행복해요. 제가 얘기하는 성공의 그 기본 행복의 요소는 아니에요. 관계를 지속적으로 사실 그건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관계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자신의 역량들을 키워나가면서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 그리고 건강. 우리 매번 건강 관리하지 않으면 뉴스킨과 파마네스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일에 대한 성과, 일에 대한 보람.
일에 대한 어떠한 성장들, 그리고 이 생각이라는 이 생각의 어떤 테두리가 점점 커져가고 넓어져가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어떤 종교적인 부분도 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뉴스킨과 비교해봤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좋은 직업들을 비교해봤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올릴 수 있는 일이 뉴스킨밖에 없구나. 난 뉴스킨에 정말 올인해야 되겠다. 집중해야 되겠다. 결단한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처음에 시작은요. 어쩌면 나도 어쩌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겠다. 나 어쩌면 저렇게 될 수 있다. 근데 앞에서 막 강의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꾸 와 있는 거예요. 자꾸 내 모습이 보이고 내가 강의하는 모습이 보이고 내가 막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나도 막 이런데 얘기하다가 부끄럽고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괜히 부끄럽고 나 혼자 상상하니까. 여러분 그 꿈 먼저 꿔보세요. 어쩌면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일이야. 그리고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나 성공하지 않았다. 나 경험 없다. 나 뉴스킨 잘 모른다. 어설프게 제품 1년 썼다고 뉴스킨 아는 체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배우자. 나 사람 잘 모른다. 내가 누구는 어떻고 내가 뭔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잘 알면 이미 벌써 그 안에서도 뭔가의 결과를 만들었겠죠? 그리고 나는 나를 잘 모르네. 난 이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나는 성공을 좋아했어. 나는 안정적인 게 좋아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뉴스킨 사업이 안정적인 수익원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봤더니 난 진짜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나도 알아가는 거죠. 어쩌면 진짜 성공은요. 진짜 나를 찾는 여정이에요. 여정은 딱 된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 여행 갈 때 상해 이러면 상해 그냥 공항만 갖다 찍고 오는 게 아니라 상하이 구석구석을 둘러보면서 여기는 이래서 좋고 오후 3시에는 이런 석양이 있고 밤에는 이런 경치들을 보고 하는 그 여정을 즐기면서 그 여정을 갖고 이번 여행 너무 즐거웠다. 이번 여행 너무 좋았다. 이런 걸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뉴스킨 사업 똑같아요.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싹 다 변해야 되겠다. 물어봤어요. 사장님 저 뭐 할까요? 뭐 변할까요? 근데 제가 여러분 보면요. 여러분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일단은 외적으로는. 제가 뉴스킨 사업하러 왔을 때 저한테 많은 분들이 저 여자가 오래 할까? 저 학생이 약간 그 학생 이미지 있었거든요. 저 독특한 친구가 전 홍대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막 치넬레 팔렐레 막 이렇게 하고 다녀가지고 저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과연 잘할까? 그래서 저 아마 지켜보셨던 형제라인 사장님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저 사람 어느 정도 하다가 사라질 거야. 어느 정도 하다 사라질 거야. 그리고 저도 알고 있었어요.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정말 너처럼 붙어있어야지. 사라지지 않아야지. 제가 별로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뉴스킨 사업하면서. 옛날에 눈에 정말 많이 띄었어요. 너무 많이 띄어가지고 거북스러울 정도로. 자야! 막 이러는 그런 아주 독특한 캐릭터 발산하고 다니면서 그게 열정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열정이 안 생기는 거로 생각해가지고 그런 거를 별로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앞에 앉아가지고 고개 계속 흔들고 박수치고 웃고 막 이랬던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 바꿔야 되겠어요. 제가 4년 전에 저희 이제 센터 낼 때 프로필로 찍었던 사진인데 되게 많이 좋아진 거예요. 뉴스킨 스토리를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재밌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과거를 봐야 저분이 진짜 저 사람이 정말 변했구나. 제 20대에 이게 랠리거든요. 첫 랠리. 누구나 랠리 혼자 가시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데 저도 나 데리고 갔어요. 여기 보시면 천동일 사장님 조류비예요. 여기 다. 이게 다. 여기 천동일 사장님 옆에 김보라 사장님. 저의 최측근 형제라인이시거든요. 여기 저. 근데 저는 치마 밑에 항상 바지 입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이러고 랠리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별로죠. 네. 근데 이때 뉴스킨 이런 분 많았다. 많았어요. 오고 안 보이는 분도 많죠? 여기 이수진 사장님 있다. 여기 김수경 사장님, 정여보 사장님. 여기. 정여보 사장님. 재밌다. 김문주 사장님 어디? 김문주 사장님. 거의 대부분은 많이 못 알아보시겠죠?
저희 그룹이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13년 전, 11년 전에. 네, 전원분들 몇 분 안 되시죠?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사업을. 혼자 시작하는 거 맞아요. 또 혼자 다니신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당연히 혼자죠. 나부터 출발하는 사업인데. 성장하면서 성장통 겪었는데요. 진짜 성장하는 게 뭔지 봤더니 가치관이 변해요. 예전에는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좋은 거였고, 예전에는 내가 먼저 성공해야 다른 사람 돕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 도우면서 성공하는 거다. 이러한 여러 가치관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요. 그 가치관들은 바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걸 바꿔내실 분들이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냥 된 거냐? 아니요. 저는 정말 여기에서 시키는 뭐죠? 9코어? 8코어? 9코어죠? 9코어를요, 저는 정말 목숨같이 지켰던 사람이 20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움직이고 많이 경험하는 거밖에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저희 8월 14일, 제가 7월 1일자 이그제큐티브 됐으니까 8월 1일이 둘째 달이잖아요. 사업자들. 그때 제가 움직였는데 만나면 오전, 세미나 오전, 데몬 같은 거 하면은 매출의 기준이에요. 그냥 만나가지고 데몬에서 하는 건 점수도 없어요. 그런 여기 보면은 어떤 날은 데몬해가지고 매출이 10%니까 20점이니까 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출한 거 쭉쭉 적어가지고 평균 내고, 프레젠테이션 하면은 몇 명 만나가지고 했는지, 세미나 초대하면은 30점, 60점 2명 초대한 거고, 매출해가지고 올라온 거는 이렇고 해서 그룹 미팅 참석하고, 우선순위 점수가 어디가 많아요? 미팅이랑 매출보다, 사람들이 초반에 매출에 집중하지만 매출보다 시스템에 있는 거, 시스템을 우선시하고 초대에 집중하는 것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천동현 사장한테 몇 번 불려갔는지 몰라요.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저 다이어리 켜놓고 진짜 만났어요. 이 언니도 만났고요, 이분도 만났고요. 너무 거짓말스럽게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근데 저는 정말 여기 보시면 70점이면은 7명 만난 거예요. 한 명당 10점이니까 7명. 여러분 지금 7명 더 만나셔야 되잖아요. 지금 같은 에이지락도 없을 텐데. 근데 이렇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결과 되게 부러워요. 저분은 백만장자야. 30대 성공했어. 와 좋겠다.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뛰었어요. 안 뛰고 결과 없이 여기 아무리 앉아 있는다고 해도 여기 앉은 내용 가지고 일 안 하시잖아요. 그럼 결과 없어요. 이건 뭐였냐면 제가 저한테도 라피지에 그 엄청난 시련이 있을 때 나는 루비는 안 되는 사람인 건가? 내 한계는 라피즈인가? 나는 라피즈인가? 이번에 엑스포 있었잖아요. 저도 이와 같은 컨벤션이라고 하는 한국 컨벤션에 앉아 있을 때 성대라인들은 다 한 명씩 초대해가지고 웃고 떠들고 앉아 있고, 나는 파트너라고 쳐다보면 정말 변할 것 같지도 않은 정말 어떻게 나한테 이런 사람들만 왔지 막 이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막 이런 별로 그거 하지 않을 때. 내가 안 만나? 여러분 한 번은 부딪히실 거예요. 나 누스킨하고 안 만나? 나 누스킨하고 안 만나?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같아요.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분 물어보세요. 부딪혀서. 나 누스킨하고 안 만나. 이때 어떤 결정을 하시는지 여러분 달려있어요. 이때 포기했다면 백만장자는커녕 라피즈 때였으니까 성공이라는 그냥 비스무리한 거를 경험도 못하고 저는 끝났겠죠. 제 인생은. 그러면서 일평생을 왜냐면 저 여우와 심포도처럼 저 일은 안 되는 일이야. 날 위로해야 되니까. 저 일은 되는 일인데 내가 못한 거면 날 위로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저 호황 때 이렇게 하면서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저는. 근데 제가 이때 뭐냐면 이번에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서 리더 사장님 오셨죠. 이런 스피치, 아주 큰 무대에서 스피치하는 그때 론 워드럽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리더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봉투를 하나 딱 내미시더니 여기 기회가 있다. 여기 성공의 열쇠가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이거를 가져가실 분, 이걸 잡으실 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있는 그 행사장에 있는 몇천 명의 사람들이 저요 막 다 손을 들고 막 뛰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거짓말처럼 나를 끌어당긴다는 느낌. 정말 그분도 나를 향해 오는 것 같고 나도 그분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손에 있는 걸 이렇게 뺐어요. 그분이 2개를 가져왔는데. 그리고 나면서 그 2개 중에 하나를 제가 뺐고, 그러다 하나를 빼고 나니까 그때부터 미치듯이 사람들이 막 덮치더니 하나를 또 어떤 남자분이 가져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이거였어요. 기회는 모든 사람 눈앞에 있지만 가져가는 사람, 이걸 짚는 사람, 이걸 집어 많은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잡고 싶다라고 외치고 그 기회에 대해서 열광한다고. 근데 잡는 사람, 왜 당신들은 잡지 못했냐? 왜 당신들은 일어나서 행동하지 않았냐? 이게 키예요, 저한테는. 그때 받았던 그 안에, 그분이 거기 안에, 여기 안에 $100가 들어있다. 그리고 성공으로 가는 편지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에이, 설마, 아니면, 아이, 저걸 내가 갖겠어? 근데 저는 이거 가지고요, 이 제 방에 있어요. 이때가 터닝 포인트였어요. 이때가 진짜 터닝 포인트. 왜냐면 이 $100 쓸 일은 정말 많았거든요. 이게 컨벤션 가라는 뜻인가 보다 이래서 썼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때 힘들었기 때문에 20만 원 갖고 시작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그동안 힘들었던 먹을 거 좀 사 먹을까 해도 할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이게 내가 나중에 정말 백만장자가 됐을 때 강의할 때 이걸 써야겠다라고 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편지예요. 여러분은 그 기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처음 갔던 일본 컨벤션을 가자라고 정현무 사장님이 제안을 했을 때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 시장은 지금 젊은 분들 되게 많으시네요. 젊은 분들이 별로 없었던 시장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온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루스킨에 있는 많은 사장님들이 아이고 막 이뻐하실 때 그냥 아이고 잘 왔어 막 이러면서 예뻐하실 때 한참 예쁨 받으면서 내가 여기 온 게 이상한 건가?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여기 있는 게 좀 이상한 건가? 독특한 건가? 그래서 막 몰려다니면 아이고 수고해 막 이러면서 사장님들이 그렇게. 근데 정현무 사장님이 무슨 비전을 주냐면 일본에 가면 사장님 같은 젊은 20대 백만장자들이 있다. 내가 대한민국의 사장님과 같이 그 꿈을, 그 그림을 그릴 거다. 있다. 그래서 일본에 가겠냐? 일본에 가서 그걸 보겠냐라고 제안했을 때 예스. 저는 일본행을 선택해요. 그때 타고 갔던 비행기 보딩 패스예요. 일본 컨벤션을 초대받지도 않고 보러 간 거. 그냥 보러 간 거예요. 그때 나왔던 그 주제가 혁신이라고 하는 주제.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지금 뱃사공이 있고 여기에 지금 선장이 있잖아요. 이 파도, 엄청난 파도를 넘어갈 그 믿음, 그 확신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큰 파도를 치는데, 이 파도가 치는데 나는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파도를 넘을 그 믿음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아, 두려움이 있구나. 진짜 계속해서 내가 생각했던 건 확인받는 시간. 계속해서 맞춰보는 시간. 첫 컨벤션에서 뭘 얻는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뭘 선택하는지. 진짜 거기 앉아가지고 일본 거 초대받지 않으니까 도시락 까먹고 도시락 먹고 일본어에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거기 앉아서 남의 축제에 박수 쳐주고 제가 보고 온 건 이것과 정말 많은 성공자들이 나오는 사업이 맞구나. 진짜 젊은 사업자들이 성공하는 그 일이 맞구나 하는 그걸 확신하고 이거 전대 정현무 사장님이랑 제 파트너 2분 같이 이때 파트너가 있었어요. 데려갔어요. 이 파트너도 지금 그만뒀고 이 파트너도 그만뒀죠. 그때는 파트너였는데 비전 제시해서 데리고 갔겠죠. 비전을 줬어요. 계속. 그만뒀는데 이분을 통해서 박모세 송정현 사장님 제 1대 파트너거든요. 블루다이아몬드 사장님 나왔고요. 이분을 통해서 저희 팀 에메랄드 라인 사장님들이 나왔어요. 저하고 지금 같이 아침 미팅 하고 있는. 여러분이 제시하는 비전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열매가 있어요. 내가 어떤 확신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왜냐면 저는 그 다음에 저 혼자 컨벤션, 미국 컨벤션 갔었거든요. 이때 파트너들이 없었어요. 이때 파트너 없었는데 정현무 사장님하고 저하고 정윤모 사장님하고 김보라 사장님하고 가면서 조언 결의했어요. 진짜 막 손 꼭 붙잡고 우리 진짜 다음에는 다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지 말자. 우리 컨벤션 진짜 성장해서 오자. 우리 진짜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처음 갔던 미국 컨벤션에서 그때 뭘 봤냐면 무수하게 쏟아지는 전 세계에 있는
성공자들을 보게 됐어요. 티메리트 100만장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본사에 가시면 이노베이션 센터죠. 거기 가면 이렇게 사진들이 전 세계에 있는 100만장자 블루 다이아몬드 사진들이 쫙 깔려요. 그래서 제가 정했어요. 가서 여기에 내 얼굴을 내가 반드시 내가 여기에다가 내 얼굴을 넣으리라. 반드시 넣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작년에 전화가 왔어요. 본사로부터 메일이랑 본사 어카운트 매니저한테 전화가 와서 사진을 잘 나온 사진을 하나를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이노베이션 센터 바뀌면서 이제 사장님 프로필을 올려야 되는데 그 프로필에 쓸 사진과 메시지가 필요하다라고 온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사람이 진짜 보는 대로 하면 되는구나. 그걸 믿고 그냥 그 믿은 대로 제가 특별한 걸 했던 게 아니라 원래 해야 되는 것들을 쭉 하니까 되어지는. 그리고 그 다음에 20명하고 혼자 갔던 컨벤션. 그래서 제가 딱 결정해서 컨벤션을 기점으로 그룹을 키우기. 전 모든 초점 컨벤션을 중심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재작년 컨벤션에서 블루 다이아몬드, 남에게 박수만 쳐주던 사람이 아니라 블루 다이아몬드 핀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고 되게 떨려요. 여기 걸어 나올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가면 From Korea 뭐 이렇게 하잖아요. 원종순 이렇게 하잖아요. 제 일평생 제일 많이 불러본 이름이 원종순이잖아요. 근데 원종순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 영어 그거 문구 그거 From Korea 이거 하나 때문에. 근데 제가 엄청 또 빨리 워킹을 했어요. 당당하지 못하게. 빨리 그래서 다음번 올라가면 아주 천천히 그 무대를 근데 제가 여기에 딱 밟고 내려오면서 했던 선택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런 거구나. 이런 거라면 내 파트너들 얼마든지 밝게 해주겠다. 밝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선택. 저는 이때 블루다이아몬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팀 내 블루다이아몬드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팀 리더 사장님들하고 준비한 거죠. 그리고 130명, 작년에 130명 가까이 이제 컨벤션을 다녀왔고요. 단 한 번도 컨벤션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컨벤션이에요. 컨벤션을 중심으로 나와 내 팀이 성장하고 그 컨벤션의 목표 설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아마 많은 분들은 미국인데 돈도 많이 드는데 가야 돼요. 가셔야 돼요. 여러분 확신 때문에 가셔야 돼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열정의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표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못 가면, 여러분이 못 하시면 여러분 파트너는 더 못해요. 그리고 도쿄도. 거짓말처럼 제가 사업 딱 10주년 됐을 때 작년에 없었던 북아시아 컨벤션이 생겼다는 거예요. 북아시아 컨벤션이.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10년 전에 거기 돈가스 먹고 거기 아주 3층 어느 구석탱이에서 남들 박수 쳐줬던 시간인데 근데 그때 정영사랑 같이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도쿄돔에 행사가 있을 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정말 마음이 좀 그랬어요. 파노라마처럼 다시 한번 과거를 좀 열어보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도쿄돔을 제가 100만장자로 쓰게 된 거죠. 박수 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박수 받는 사람. 그리고 이 무대를 저 혼자 쓴 게 아니라 저희 같이 가셨던 정영호 사장님 팀을 같은 무대를 밟은 거예요. 이 사업이 막 이거구나. 이 사업은 증명할 수 있는 사업이 맞구나. 아무도 그때 그 일본행 비행기를 선택했을 때 우리 두 사람이 이 무대를 다시 밟을 거다라는 생각을 못했겠지? 그런데 이 무대를 밟는 사람이 됐구나. 그리고 이번에 저희 엑스포 있었잖아요. 그때 같이 갔던 저희 스폰서 사장님들이세요. 500만 장자 되셨죠. 이번에 김수정 천도현 사장님 500만 장자, 플래티늄 팀엘리트 100만 장자, 저희 이제 팀의 뉴 블루다이아몬드 사장님이세요. 처음 분명히 시작할 때 저쪽에서는 다이아몬드셔가지고 저한테 사업 설명해 주시고 그랬던 10년 전과 지금의 20년 후는 모든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삶인 거죠. 김문주 사장님, 선도의 김수경 사장님. 제가 그리고 나서 아프리카를 다녀왔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아프리카에 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꿈도 못 꿨고 생각 아예 안 해요. 내가 이 돈이면 유럽 가지라고 생각하는 가치관. 근데 그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아프리카를 가게 됐는데 이 아프리카는 저희 스폰서 사장님의 제안을 통해서 가게 된 거고 제가 10년 사업하면서 주는 선물이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저희 스폰서 사장님하고 제일 사랑하는 저와 같이 비즈니스한 형제라인 사장님 손 붙잡고 같이 갔던 시간이었어요. 이거 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인데 그림 같죠? 코끼리 실제로 봤어요. 물 떠먹는 코끼리. 사자 막 옆에 싹 지나가는데 제가 사자는 눈을 마주치면 안 된대요. 바로 공격성으로 변해서 도전하는 걸로 알아서 사자하고 눈 마주치면은 가만히 쳐다보다가 그냥 바로 그냥 공격한대요. 그냥 아프리카에서 사자랑 눈이 마주쳐가지고 김문주 사장님이랑 전부 다 눈 깔어. 사자한테 눈 깔았다라는 사자한테 눈 되게 불쾌해요. 이렇게 가다가 그냥 서서 브런치 먹고 가다가 서서 가저들이 막 총 들고 쫙 서 있어요. 아무도 그거 하지 않게. 아, 이러한 삶을 사는 때구나.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말라이 봉사 있었잖아요. NTC 때문에. 그래서 가게 됐고 장록 사장님은 제 바로 옆방에서 가장 열정적이게 사업을 같이 하는 제 최측근 형제라인 사장님이세요. 둘이 동서지간이잖아요. 제가 꼈어요. 정윤무 사장 와이프세요. 여기 나폴레옹 존베시를 보고요. 저는 정말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됐고 꾸게 됐어요. 이분은 제가 왜 이분을 얘기하냐면 이분 엄청난 분이세요. 그 나라가 못 바꾸는 걸 이분이 바꿨어요. 왜냐하면 바이타밀에 대한 이 스토리를 바이타밀이 말라에서 만들어지는구나까지는 알아도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스토리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엄청나게 농업 기술을 가지고 말라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농업을 해서 그걸 가공해서 가공의 어떠한 그걸 가지고 성공했는데 너무 자기 나라가 가난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지 않게끔 하려면 병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을 크게 지었어요. 병원을. 근데 병원을 지어가지고 자기 눈앞에서 죽는 사람 2명을 봤대. 바로 눈앞에서. 근데 병원에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원인을 자기가 생각해보게 됐대요. 이들이 왜 죽지? 이들이 왜 죽지를 봤더니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가난해서 굶어 죽. 그러면 내가 병원을 계속 지을 게 아니라 굶어 죽지 않게끔 선진국에 있는 농업 기술을 좀 끌어다 이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돼. 교육으로 바뀐 거예요. 이 사람 하나의 생각이. 처음에는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생각. 자기 잘 먹고 잘 사니까 병원을 좀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생각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근데 자기네 아직 나라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외국에 바이타민을 보내주는 그 회사가 있다라는 뉴스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에다가 우리나라에도 바이타민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바이타민을 받은 게 바로 요거예요. 이 컨테이너에다가 뉴스킨에서 말라리에 바이타민을 보내준 거. 보내줬는데 어때요? 이건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잖아요. 굶어 죽는. 그래서 여기 뉴스킨 회사에다 뭘 제안했냐면 이렇게 오면 물류도 비싸고 그것도 비싸고 이동도 그거 하니까 말라이는 옥수수가 나는데 옥수수로 개발해서 바이타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최초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라이에서 거기에 있는 고용도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공장도 지어지고 엄청나게 큰 바이타민 공장이 말라이에 세워지게 됐고 이 사람 하나의 어떤 생각 때문에 말라이는 이제 더 이상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근데 제가 처음 아프리카 갔을 때 뭐에 대해서 너무 놀랐냐면 아프리카 안 가보셨죠? 아프리카 어떨 것 같으세요? 척박할 것 같으세요?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제가 제일 놀랬던 건 케냐나 아프리카 가서 제일 놀랬던 게 황토예요. 황토. 그리고 저수지도 있어요. 물도. 너무 궁금하지 않은데 물도 있고 만약에 여기가 살 수 없는 땅이면 동물들은 없어야죠. 근데 동물들은 지금 보면은 전 세계 희귀종들의 동물들은 엄청 살잖아요. 왜 그럴까? 왜 사람은 죽을까? 궁금하지 않죠? 저는 아프리카 가서 알았어요. 뭐냐면 내 옆집도 죽고 앞집도 죽고 내 조상 때부터 굶어 죽는 게 습관이면 굶어 죽어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뭔가 길러서 뭔가 다르게 해서 한 걸 본 적이 없는 이렇게 죽는 게 사람의 인생인가 보다라고 아는 그들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자기네들이 뭔가 생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네, 이렇게 아프리카. 바이타민 나눠주고. 근데 이분이 뭘 만들었냐, 사피라고요. 농업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한 가족을 여기에서 4년 동안 재우고 먹이고 하면서 여기에서 농업 기술을 가르쳐요. 먹고 살 수 있게. 일단 자기네 가정부터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팔아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농업 기술들을 가르치는데 4년째거든요. 4년 동안 재우고 먹고. 근데 이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거 아프리카에서 무도 잘하고 배추도 잘하고 좀 잘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사계절이 너무 이래요. 푸르러요. 너무 날씨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왜 놀랐냐면 저희 엄마는 장에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건어물 가게 하시는데 거기에서 건어물 가게 하고 저녁에 와서 기르는 텃밭이 이거보다 더 넓거든요. 4년 동안 배우는데 와 우리 엄마 여기 오면 기술자리겠다. 아프리카로 오낼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뭐냐면 안 해본 거예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이들은 습관 자체가 뭘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요. 이들이 졸업을 하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복제를 시작해요. 이게 농장이에요. 그럼 보세요. 따라 만드는 지금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 요렇게 모는 요렇게 심고 요런 거는 요렇게 해서 기르고 이걸 그대로 복제해 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할 수 있었던 게 없었어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웃어주고 박수 쳐주고. 근데 거기 철칙 절대 울면 안 되거든요. 불쌍한 애들이. 그 아이들한테 너네 불쌍한 애들이야 이거 가르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들은 불쌍한 게 뭔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서. 우리 눈에 불쌍한 거지. 우리 눈에 헐벗었어 막 이러는데 그들은 그냥 맨발로 일평생을 맨발로 살아가지고 나나 울지 나나 막 울지. 그들은 막 그 맨발로 그냥 다녀요. 그리고 표정들이 하나도 안 불행해요. 근데 그들한테 아프리카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누스킨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냐면 그들의 가난한 사고방식을 딱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결단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프리카가 저 땅만 아프리카냐? 자기가 일평생 가난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마치 가난한 게 당연한 것처럼 조상 때부터 가난한 마인드 받아가지고 그 삶을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 아프리카 땅에서 이 한국에 있는 그 마음 안의 아프리카를 좀 바꿔놔야 되겠다. 새로운 사명이 생기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니 이거는 제가 블루 다이아몬드 됐을 때 3년 전이죠. 제가 그룹 미팅 하는데 저희 파트너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깜짝 파티? 깜짝 파티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공했는데 다른 사람의 인생인데 나는 축하하고 즐기는 거는 그렇다 치고 내 인생이니까 과연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함께 좋아할 만한 사람들을 만날 수만 있을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블루다이아몬드 됐을 때보다 더 기뻤던 게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블루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지금 요 달에만 2조가 탄생이 됐어요. 지금 박문 홍정현 사장님하고 김영미 이미철 사장님 그리고 황선수 사장님 제 파트너가 블루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성공을 꿈꾸시는지. 저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너무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이렇게 인정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내 인생 이런 거라면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살게 하고 싶다. 제가 최근에 프로포즈 100만장자 되고 작년에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이게 여러분 사업하는 여러분이 이러한 그림을 그리면서 사업하는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팀이에요. 랠리 때 한 300명 이상의 팀원들이 생겼죠. 전국에. 하나, 둘, 셋, 액션! 제가 100만장자 됐을 때 저희 팀원들이 프로포즈 한 내용을 저도 모르게 연습하셨나봐요. 지어보려요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사업하면서 제가 지금 가장 열심히 뛰는 이유가 아마 이분들 때문이지 않을까. 왜 이렇게 남의 성공을 행복해하고 기뻐해줄까. 원래 좋은 사람이어서. 그건 분명히 자신의 미래의 모습이 생생하게 보이고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 스폰서로서 리더로서의 책임은 이들이 저와 같은 꿈을 꾸고 성장할 수 있는 데까지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야 되겠다. 정말 많이 성장해야 되겠다. 다음번 또 팀엘리트를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치에 대한 말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예요? 뿔. 네. 이게 자전거 안장이랑 자전거 손잡이를 끼워가지고 만든 건데요. 200년도 넘은 자전거, 버려진 폐자전거입니다. 집에 두실 분. 아마 이게 폐자전거라고 알았을 때는 어떤 분도 집에 두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황소머리라고 하는 이 작품은 가장 고가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피카소의 작품 293억짜리고요. 지금 한 300억 이상의 제품에 속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스토리를 얘기 드리면 맞아요. 폐자전거, 버려져 있던 굉장히 오래된 폐자전거를 피카소가 길 가다가 버려진 자전거를 주워서 안장과 손잡이만 떼고 그 손잡이 안장에다가 그 손잡이를 연결해서 했더니 황소머리라는 작품으로 탄생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버려진 폐자전거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쓸모없고 별로 할 게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낡았고 아무 이 자전거로는 쓸모가 없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알았던 저도 이 피카소와 같은 엄청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사람을 통해서 인생이 재탄생이 되는, 그게 바뀌는, 가치가 바뀌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가치가 혹시 이렇게 저와 같이 버려졌을 수도 있는 자전거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 누스킨이라고 하는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한번 그려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그 이상의 293억이 아니라 1000억, 2000억 이상의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나가는 훌륭한 리더 사장님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여러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